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5월 11일 새벽 4시 영국 남부의 시골 마을 더비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곧이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이 집 앞에는 한 남성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부짖고 있었는데요. 이웃들이 연기에 몰려들게 되자 가족이 안에 있다면서 다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 소방차가 도착을 했고 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해요. 하지만 이 집이 이미 완전히 검게 타버린 상태였죠. 화재는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였는데 이 뜨거운 연기가 2층으로 치솟게 되면서 아이들이 자고 있던 2층이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진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2층으로 향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선 총 6구의 아이들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집 남매가 모두 사망한 거예요. 그 피해자는 13살 드웨인, 10살 제이드, 9살 존, 7살 잭, 6살 제스, 5살 제이든까지 다 너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나마 장남이었던 드웨인이 딱 가보니까 마지막까지 숨이 붙어 있어서 병원으로 바로 호송이 되었는데요. 그는 결국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자녀를 잃게 된 부부. 사망한 아이들 중에 그 큰아들 드웨인만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이었어요. 드웨인만 아내가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였죠. 아니, 한 명도 아니고 6명의 자식입니다. 모두를 잃은 이 슬픔은 정말 세상에 살 이유조차 없어지는 그런 큰 고통이겠죠. 이 비극적인 사연은 영국 전역에 금세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사고가 나고 5일이 지난 16일, 필포트 부부는 공식적으로 석상에 나섰습니다. 이 사고 이후 부부를 도와주고 위로해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하게 되죠. 또한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끝내 사망한 그 드웨인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면서 이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쏟아졌어요.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의 기부금도 들어왔죠. 얼마 후에 이 숨진 6명의 아이들의 합동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눈물바다가 된 너무도 슬픈 장례식. 한편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1층 우편함에서 이 불이 시작된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수상한 게 발견됐어요. 타다 남은 성냥과 휘발유통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누군가 우편함에 고의로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인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방화 사건이죠. 경찰은 즉시 이걸 강력사건으로 전환해서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경찰이 가장 의심했던 사람은 바로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필포트 부부였습니다. 물론 부부는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지금 자식을 다 잃었는데 이게 우리한테 할 소리냐 라면서 분노했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부에겐 좀 수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특히 남편이자 아버지인 믹 필포트를 강하게 의심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이게 방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범인을 잡아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 부부가 쓰고 있던 침실이 1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1층에서 이제 불이 나니까 밖으로 탈출하는 그 경로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소방장치가 2개나 있었어요. 근데 사건 당시에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이상합니다. 또한 화재 당일에 막 이웃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사실 아이들을 챙기기보다는 우리 아내를 봤냐라고 물은 점도 좀 수상했고요. 결정적으로 그는 생명이 위태로운 아들 드웨인, 그가 입원한 병실에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나요? 이상한 점은 계속됩니다. 인터뷰 당일에도 기자들 앞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갔거든요. 후에 바로 웃으면서 막 농담을 하는 게 포착돼요. 특히나 경찰의 촉을 발동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5월 11일 그날은 믹 필포트가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사실 또 다른 문제로 법정 다툼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혹시나 싶어서 강하게 추궁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둥이 아빠 믹 필포트의 어마어마한 과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1956년생인 믹 필포트, 그는 19살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당시 15살의 킴이라는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는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일삼았죠. 나이가 그렇게 어렸는데도 말이에요. 그게 한 예로 이 여자친구 킴의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면서 석궁을 가지고 그녀의 사타구니를 쏘기도 했고요. 망치로 쓸개골을 금가게 만들었습니다. 에? 너무 도가 지나쳐요. 근데 당시에 킴은 너무 어리고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 넘은 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무려 2년이 지나고 나서 참다 못한 킴이 드디어 이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필포트가 아니었어요. 분노를 했고 칼을 들고 킴의 집 앞에 찾아가요. 그래서 킴의 아버지가 외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부에 침입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고 있던 킴에게 무려 27번이나 칼로 찌르게 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딸의 비명을 듣고 방으로 온 킴의 엄마를 눈이 마주쳤어요. 역시나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웃이 이런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필포트가 계단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피 묻은 칼을 들고 웃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용없어요. 이미 다 죽었을걸요? 내가 끝내주게 자급했거든. 와, 이런 말을 했다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킴과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에 필포트는 이게 살인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7년 반을 선고받게 돼요. 하지만 이것조차 모범수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고요. 겨우 3년 2개월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죠. 이후에 필포트는 파밀라라는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3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집벌은 개 못 준다고 폭력은 여전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아내에게 자기가 옛날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하면서 그 범죄를 마치 영웅담처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폭력을 당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될까봐 반항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던 1995년입니다. 필포트가 37살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때 14살의 헤더라는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돼요. 심지어 헤더는 아예 가출을 해버렸고 필포트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어쨌든 파밀라로서는 남자가 이제 바람이 났으니까 자신과 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한편 미성년자였던 헤더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필포트가 좀 사람이 좀 변하는데 나는 딸을 원했다 라는 이유로 헤더에게 폭력을 일삼기 시작했죠. 계속되는 겁니다. 2000년의 어느 날 필포트는 언제나처럼 헤더를 뒷마당에 감금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고요. 곧장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후 헤더와 필포트는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권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게 되는데 법정은 당연히 헤더의 손을 들어줬고요. 자식들은 엄마와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폭행을 일삼는 저런 꼬라지인데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달 후에 믹 필포트가 또 새로운 여성을 찾았습니다. 당시 19살의 머레이드 더피, 현재 그의 부인이죠. 머레이드에게 이미 한 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둘 사이에서 첫째 딸 제이드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 필포트가 16살의 리사라는 소녀와 눈이 맞아요. 그래서 리사가 이 나이 많은 필포트의 애인이 됐고요. 결국 이 세 사람이 한 집에 사는 동거가 시작돼요. 여기서 세 사람이 누구냐? 믹 필포트와 아내 머레이드와 그 어린 애인 리사요. 이거 지금 제가 실화 맞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리사 또한 필포트의 아이를 출산해요.
이후에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를 반복하죠. 그리고 동시대에 원래 아내 머레이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불어납니다. 2005년에 어느덧 필포트는 그 아내 머레이드와 여친 리사 사이에 무려 9명의 자녀를 두게 됐어요. 자, 근데 황당한 게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일하지 않았고요. 대신 계속 태어나는 아이들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1년에 약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걸 가지고 지역 뉴스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둥이 아빠다라는 걸로 유명세를 얻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애가 많은 거에 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요지경 같은 동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보조금으로 먹고 산다. 라는 거에 놀랬고 맹렬히 비난하게 되죠. 2년 후인 2007년입니다. 머레이드와 리사가 동시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곧 아이들이 11명이 돼요. 그러자 필포트는 시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 애가 늘었으니까 더 큰 집을 달라 라면서 요청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러자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영국에 있는 유명 토크쇼에 출연해요. 동정표를 받고자 했죠. 뭔가 다둥이 아빠 이미지로요. 진짜 이거 여러모로 멘탈이 대단한데요. 토크쇼에서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진행자조차 전혀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고 필포트한테 왜 이런 식으로 사냐라고 말을 하는데 되려 필포트는 진행자를 비난하고 욕까지 퍼붓게 돼요. 완전 삼류 인생이죠. 한편 이 프로그램에서 아내들의 인터뷰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먼저 그 아내 머레이드한테 이 남편의 애인과 함께 사는 게 정말 괜찮냐? 라고 묻게 되는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몰래 바람 피우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분도 뭔가 남편한테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한 거 아닐까요? 믹 필포트, 그는 이 토크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방송인 앤 위더콤이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에 자발적으로 출연해요. 그러면서 이 다큐에서 나는 머레이드, 리사와 번갈아가면서 관계를 맺는다며 아주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이때 이 필포트의 집이 공개됐거든요. 그때 꽤 비싼 차에 또 마당에는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한 직업도 없고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주제에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앤이라는 진행자가 막 필포트한테 당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네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왜 일을 해야 돼? 라면서 오히려 앤을 멍청하다고 비웃고 있었죠. 이쯤 되니까 이거 같이 살고 있는 부인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세월이 흐릅니다. 2012년 2월이에요. 이 아주 견고해 보이던 믹 필포트 왕국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두 번째 아내 리사가 필포트의 계속되는 폭력과 이 막장 같은 삶에 지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낳은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수영장 좀 다녀올게요 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집을 도망쳐버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필포트는 길길이 날뛰었죠.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애가 많을수록 정부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애들이 떠나면 5명만큼의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분노했던 거고요. 급기야는 리사를 고발해요. 이 엄마가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 화재 당일에 필포트가 법정에 가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바로 이날 리사와의 가정법원 심리가 열리는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새벽에 6명의 아이들을 모두 잃게 돼요.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건이 벌어지고 3주 후인 5월 28일, 경찰은 믹 필포트와 아내 머레이드를 방화 그리고 아동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특히나 이 모든 게 남편 믹 필포트가 꾸민 일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자신만만해했죠. 경찰이 도대체 어떤 증거를 손에 얻었냐? 사실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믹 필포트는 의심이 됐죠. 그래서 경찰이
이들 부부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 파일을 확인하던 중 필포트가 아내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걸 포착하게 돼요. 야, 입 맞춘 대로 잘했어? 증거 걸린 거 없지? 난 없어. 너 증언할 때 많이 울었니? 이 대화는 명백하게 이 두 부부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거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고 결국 부부가 긴급하게 체포됐던 겁니다. 아, 소름 돋아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부부가 아이들을 살해한 동기가 뭐였을까요? 보조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아이들이 죽으면 돈을 못 받을 텐데 왜 죽였죠? 추후 경찰 조사로 드러난 이 사건의 전말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필포트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은 아버지, 멋진 아버지라는 걸 증명해내야 했고 여기에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일부러 집에 불을 낸 후에 6명의 아이들을 극적으로 모두 구해내는 영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부성에 강한 아버지 모습을 막 언론에 피력하면서 그 리사에게 뺏긴 나머지 5명의 자식을 빼앗아 오는 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화에 대한 건 리사한테 몰 생각이었죠. 리사가 방화범이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이후에 더 크게 막 알려가지고 여론의 동정표도 받고 정부로부터 불탄 집 다 고쳐주게 하고 더 넓은 집을 받아서 살 생각에 아주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잔인하고 한심해서 환장하겠어요, 이 사람. 사건 전날 필포트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게 되는데 자기 친구 한 명 폴을 불러가지고 정원 뒤쪽에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하게 돼요.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죠? 나중에 불이 나면 이걸 타고 올라가서 아이들을 구할 셈이었습니다. 새벽 1시 반, 친구 폴이 이 필포트의 요구대로 휘발유로 불을 내고 여기를 현장을 떠나요. 자, 불이 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불이 필포트의 예상보다 너무 빨리 번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휘발유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딸리는데 그것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유독가스가 발생하니까 숨도 쉬기 힘들었고요. 이때 필포트가 생각합니다. 아, 이거 애들 못 구하겠다. 그렇게 아이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6명의 자녀들은 그 뜨거운 2층 방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갇혀서 고통스럽게 사망해갔죠. 필포트의 무모한 계획은 이 잔인한 비극으로 끝이 났던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돼요. 재판에선 필포트와 머레이드 두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원래는 이들이 이제 아이를 죽일 계획이 아니라 영웅놀이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과실치사로 인정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감형을 해준다라는 판결을 받게 돼요. 감형이요? 아니, 애들 목숨 가지고 장난치던 이 아버지의 의도 자체가 나쁜 거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좀 더 들어보세요. 2013년 4월 필포트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감형을 받아서 사형은 피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15년을 채운 후에는 언제든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해요. 머레이드 그리고 친구 폴은 이 사건에 함께 가담을 했던 죄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하지만 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필포트에게 세뇌를 당했다라는 이유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2020년에 조기 석방됩니다. 수감자들로부터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이 필포트가 감옥 안에서도 기타를 배우고 아주 수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죠. 아, 이 사건, 그 6명의 아이가 부모의 도구로 이용된 유례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그 고통에 비해 두 폐륜범의 형량이 좀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정말 너무 열받고 힘들었어요. 이 필포트의 무지막지한 행동, 애초에 필포트 같은 흉악범이 세상에 쉽게 풀려난 그 법의 허술함이 더 화가 났고요. 화재 사건의 판결까지. 한편 화재가 났을 당시에 그 이웃들이 달려왔잖아요. 너무 이제 이들도 당황하고 그래서 오히려
필포트 부모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구하려고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결국 너무 뜨거워서 들어갈 수 없었죠. 이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웃들이 죄책감을 느껴서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웃도 이 정도인데 아버지라는 인간은 참 여러 가지로 극혐입니다. 필포트 같은 한심한 사람이 부모가 되면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